예,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20조 원 규모의 뉴딜 펀드의 윤곽도 함께 드러났는데요.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고 세제 혜택까지 부여한다는데 과거 영두삼위에 그쳤던 관제 펀드 전철을 밟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희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 뉴딜 펀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검색 포털에서도 계속해서 상위 검색어에 이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이유가 물론 앞에 사실상이란 말이 붙긴 합니다만 원금 보장 때문이거든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투자자들한테 높은 수익률만큼 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은 이 투자처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이 뉴딜 펀드는 구상 단계에서부터 이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원금이 보장된다, 수익률이 3%란 말들로 군부를 뗐었던 만큼 관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명시적인 원금 보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다만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이 정부가 먼저 떠안는 식으로 이 개인의 투자 위험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상의 원금 보장이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 네,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에 이번에 신설된 정책형 뉴딜 펀드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펀드입니다. 이 정부가 3조 원, 정책 금융기관이 4조 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 13조 원과 매칭합니다. 여기서 정부가 출연하는 자금은 후순위 출자에 배정했는데요. 쉽게 말해 손실이 나면 민간부터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가 1억 원을 투자금으로 넣었는데 이 만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30%여도 이 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 스퀘어라든지 수주충선 같은 경우는 이미 실체가 있는 거고 또 거래 상대방도 정해진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정부가 안심을 하기 위해서 35%, 평균 35%를 후순위 출자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상품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저는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는 물론 이 투자 대상에 따라서 이 비중이 20%나 40%까지 다를 수 있다고 부연은 했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 있지만 결국 손실을 메우는데 이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기도 하죠. 사전적으로는 원금 보장은 아닌데 사후적으로는 원금 보장 성격이 있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갈래의 평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35% 이상의 손실이 나지 않는 이상 민간 자금이 피해를 볼 일은 없다라고 좀 골자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세제 혜택 지원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상 펀드가 따로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이 뉴딜 인프라 펀드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 단지 같은 이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이 투자금 2억 원까지 이 배당 소득의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금융소득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14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는데 이 인프라 펀드는 투자금 2억 원까지는 1,000만 원을 벌어도 90만 원만 세금을 내도록 깎아줍니다. 이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이 생각보다 큰 유의책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부동산 펀드나 공모형 리츠에도 이런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그리 큰 세금 감면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예. 뉴딜 펀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손실에 대한 안전판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모두가 투자할 때 손실 생각하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네. 예, 수익률이 얼마인지가 중요할 건데 좀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네, 수익률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당초 3% 안팎일 거라고 이런 예상을 나왔는데 그 수준만큼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률이나 최저 보장 수익률을 정부가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국고채 금리보다는 높을 거라는 금융위원장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현재 예금이자가 1년짜리 0.8%이고 국고채 3년짜리가 0.923%, 10년이 1.539%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1.5%보다는 높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도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데 아무래도 이 국고채 그다음에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그래야 또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으니까. 예, 기대 수익률이 또 어떻게 확정이 될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나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어쨌거나 관제 펀드다 보니까 이 관제 펀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별로 성과가 탐탁치 않더라. 그리고 중간에 끊기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얘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당장 이번 정부에서 나왔었던 그러니까 소부장 펀드는 제가 알기로는 뭐 나쁘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다른 정부에서 했었던 이런 관제 펀드들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던 소부장 펀드는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아서 평가하기 이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지금 한국판 뉴딜 펀드는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놓은 이른바 소부장 펀드로 불리는데 이 필승 코리아 펀드에 이은 두 번째 정책 펀드입니다. 뉴딜 펀드는 포스트 코로나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이지만 이 기대만큼 우려도 많습니다. 이 방금 말씀하신 관제 펀드들의 흑역사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녹색 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 펀드가 있습니다. 이 녹색 펀드는 2009년 평균 58%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지만 이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는 대부분 자금이 이탈한 상태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나온 통일 펀드 역시 이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수익률이 급락했습니다. 현재 통일 펀드 9개의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4.34%입니다. 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부장 펀드 수익률이 양호하지만 뭐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뉴딜 펀드, 뉴딜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뉴딜 펀드에 대해서도 분명 이전과는 좀 다른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메리트가 있습니까?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면서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녹색 뉴딜도 현재 뭐 한국판 뉴딜처럼 뭐 세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3천만 원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뭐 결과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제 혜택이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얘긴데요. 정부도 이 녹색 성장 펀드가 세제상 혜택 성과가 크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공감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투자 대상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찾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구조를 짜지 않아서 이 일부 업종에만 투자해 그 업종이 불황이 되면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뉴딜 펀드는 투자 대상을 뉴딜 프로젝트와 그 관련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넓혀서 이런 제약을 보완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정부가 뉴딜 펀드에 대해서는 그때보다도 더 강력한 세제 지원 혜택을 줬고 투자 대상 범위도 뉴딜 프로젝트의 범위를 크게 열어놨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나름대로 더 잘 작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소개를 하고 또 보장을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언제 어디서 살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올해는 당장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뭐 내년에야 이 공모 상품이 처음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판매사들, 그러니까 은행 창구나 증권사에서 이 상품을 소비자들은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만기가 짧은 펀드 개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펀드의 경우 투자 특성상 경우에 따라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란 점이 부담일 수 있는데 이 경우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짧게는 5년짜리 상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희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